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죠. 천만 유튜버 쯔양, 과거에 대한 다수의 제보와 의혹 제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 속 위기의 티몬과 위메프, 급기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행무진 김세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세희 대표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제 기분 좋은 올림픽 메달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몽회 후에 또 전투의 민족답게 칼, 네. 총, 활, 네, 뭐 그러니까요. 전부 그런 걸 금메달. 다 무기네, 무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자 양궁은 올림픽 이제 10연패를 했고 남자 양궁도 3연패 금메달 소식이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도 이제 간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 그 대한민국의 또 젊은 그 아주 태극 전사들이 네. 잘 싸워줘서 굉장히 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이제 강진호 금메달 5개 땄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때는 말이죠, 우리가 1등했었어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한때 딱 올라가셨어요. 지독한. 세계로. 네. 근데 뭐 우리가 1등은 할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좋은 성과 거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수영 이거 또 이런 데서도 또 12년 만에 다시 네. 박태환에 이어가지고 뭐 금메달은 아니지만 네. 또 메달을 따고 하여튼 네. 기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서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과 이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5에서 6건을 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여러 차례 유출한 사실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부분 두 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세희 대표님 알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원래 정보사령부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블랙 요원이라는 게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해외 스파이, 해외 네. 정보를 얻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에 대한 명단이 싹 다 조선족한테 넘어갔다? 이 조선족이라는 건 누가 봐도 중국 공산당 네. 아니면은 네. 북한 공산당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는데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첩사령부가 네. 실제로 이 동아일보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뭐 소환 조사를 하고 이랬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게 결국 옛날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원래 국군 기무사령부였거든요. 네네. 근데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기무사령부의 권한, 역할을 다 축소를 하면서 네. 좀 약간 이렇게 방첩사령부가 좀 약간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굉장히 이렇게 결국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대한민국이 네. 위험하게 더 이제 그 역할이 줄어들고 제대로 된 이 간첩들의 활동을 막지 네. 못한 게 아닌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님도 알고 네, 계셨습니까? 맞아요. 지금 블랙 요원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 신분을 보통은 이제 무슨 회사원, 뭐 이렇게 무역회사, 네. 회사원 이런 식으로 숨기고 네. 활동하는 그 정보 요원을 말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외교관 신분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이제 화이트 네. 요원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저 블랙 요원은 우리나라 그 정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우리는 그 휴민트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 휴먼 플러스 인텔리전스 이것이 이제 인적 정보를 이제 휴민트라고 말하는데 네. 그 중에서 저 블랙 요원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 블랙 요원들이 네. 동남아라든지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이 대북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비밀이 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 블랙 요원을 한 명 기르는데 5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한 명 네. 키우는데. 근데 이렇게 비밀이 새나가면 네. 지금 활동하던 블랙 요원이 우리나라로 급급 귀국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 실제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출 이게 걸리기 때문에 전 블랙 요원들까지도 위험해졌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현 블랙 요원뿐만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휴민트 네. 이런 어떤 정보 활동이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지금 저번에 이제 이 군인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갔던 사람이 이제 네. 군무원으로 들어왔던 네. 거예요. 네. 여기에 네. 그 사람의 그
그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서 네. 이 비밀이 새나갔다는 것인데 어떻게 노트북에 그게 저장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도 네. 이제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망 자체가 좀 다르지 않아요? 네, 아니죠. 그 개인적으로 갖다 노트북에 이제 심은 거죠. 따라서 이게 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간첩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군 내부에 우리 네.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간첩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 그다음에 네. 중국 동포라는 사람이 아까 김세기 대표님이 잘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사실상 중국 동포가 아니라 북한 정찰국의 어떤 요원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지금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수사도 늦었다는 것이고 하여튼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기무사를 갖다가 이제 또 사실상 없애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방첩사령부로 바꾸고 그런 것인데 그때 인력을 한 30% 줄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국정원도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지금 경찰로 넘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보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재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네. 그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블랙 요원들이. 그렇죠. 근데 예.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30%를 줄인 네, 거였습니까?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시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름을 또 바꿨죠. 기무사에서 지금 네, 방첩사령부로. 방첩사령부. 그러면서 네. 지금 인력도 한 30% 줄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는 바람에 이 정보 역량이 상당히 약화됐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군 방첩사령부는 지난달에 해당 군무원을 입건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사건을 자체 수사를 하다가 이 언론 보도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서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이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절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강신호 변호사님? 사실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그 간첩을 같이 잡으려고 조금 이렇게 늦게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이 우리나라의 그 기무사라든가 내지는 지금 방첩사령부입니다만은 또 국정원의 역량을 아예 그 줄여가지고서 네. 그야말로 형용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과 같이 가가지고서는 문제가 뭐냐 지금은 정보의 시대입니다. 네. 그리고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네. 근데 이게 군사 정보가 경제 정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반도체 그 기술을 갖다가 네.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네네. 그런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항공이라든가 내지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다 첨단 밀접하죠. 기술, 네. AI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보 역량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키워야 네.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정보원 산하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업무 방해,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김세희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안하고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데 결국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령부가 방첩사령부로 축소되고요. 네. 국정원도 그 요원들이 많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정원의 산하기관에 네. 지금 이분이 아마 뭐 조모 씨라는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데 실제로 자격 조건이 상당히 미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네. 실장으로 채용됐다. 이런 네. 게 사실 굉장히 좀 이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비리, 범죄 이런 게 많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네. 여기에는 당연히 서훈 국가안보실장 당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이제 박지원 당시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됐다라고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점 때문에라도 정말 우리 국가안보가 네. 얼마나 이 특정 세력들한테 잘못 운영되고 있었나를 네. 볼 수 있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저 좀 서훈이가 국가안보실장도 했지만 그 전에 국정원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국정원장 할 때 지금 얘기한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자격도 안 되는데 특혜 네. 채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여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했는데 네. 말 들어보세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네. 네. 정말 안보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는 일종의 어떤 민주당 보좌관 출신 이런 사람들로 지금 보이는데 네. 이런 사람을 갖다 채용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이가 또 국정원장으로 가잖아요. 박지원도 가가지고서는 자기의 보좌관이던 강모 씨라는 사람 이 네. 사람을 또 이제 또 여기에 전략원 연구위원으로 또 네.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서훈이가 됐든 박지원이가 됐든 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렇죠. 친분에 의해서 자리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농단했다. 이래서 인사농단이라는 거 이걸로 이제 업무방해 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단 먼저 서훈을 소환 네. 조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안이 왜 화가 나냐면 이건 단순히 네. 어떤 일반 공기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정말 이건 국가 안보와 그렇죠. 관련된 네. 그렇죠, 그 그렇죠.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 네. 더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국방 분야의 기강 해이는 나라의 근간을 해치는 좀 중대 사안이죠. 그만큼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겠습니다. 이 특혜 취업 문제는 일자리를 갈망하는 이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일벌백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버 구제혁이 이 BJ 수트 서현민으로부터 받은 2,200만 원에 대해 공갈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경찰이 이 돈을 단순 후원금으로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세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사안을 보면 볼수록 네. 역시 왜 민주당 자꾸 저희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고 왜 검수완박을 했나 이거를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딱 단면인 게 아니 세상에 2,200만 원을 뜯긴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단순 후원금이라고 판단합니까? 이걸 후원금. 서울시에 있는 네. 송파경찰서가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이걸 결국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말도 안 된다. 네. 결국 수사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이 네. 좀 이런 심각한 수준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2,200만 원을 단순 후원해 주시면 저 좀 후원해 주세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단순 단순 후원. 후원입니까?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협박 공갈 사건이고 네. 실제로 여기서도 이제 그 BJ 수트 네. 서현민 씨가 제발 영상 2개만 오늘 꼭 내려주세요 유유까지 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사정하는 거거든요. 저기 카톡에 네. 영상 2개만 오늘 꼭 내려주세요 유유 이렇게 했는데 저게 어떻게 단순 네. 후원금이다. 이러니까 사실 역시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검찰 최고다, 경찰 별로다가 아니라 네. 수사기관이 검찰도 검찰대로, 경찰도 경찰대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검찰 수석관 완전 박탈, 이제 경찰만 해, 뭐 검찰은 기소만 해. 네. 이런 식의 이 시스템 민주당이 이건 의도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건 네. 당연히 복구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강신업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글쎄 생각하세요? 경찰들이 그렇게 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BJ 수트도 나쁜 놈이고 네. 구제도 네. 나쁜 놈이니까 네. 나쁜 놈끼리는 그냥 우리는 모른다. 니들이 해결해라.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지금 공갈죄하고 사기죄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아, 네. 증거 불충분 네. 요걸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게 좀 네. 그때 경찰들은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6월 25일과 27일 네. 이 구제혁이 자기 유튜브에다가 네. 이 코인 투자 인물 명단 뭐 그래가지고 네. 이 서현민 씨가 코인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영상을 공개를 해요. 그랬다가 돈을 받으니까 싹 그걸 갖다 영상을 내립니다. 네. 이런 걸로 봐가지고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상이 공갈에 없다는 쓰였다. 걸로? 그렇죠. 네. 원래 협박을 해서 돈을 받으면 공갈죄거든요. 네. 그게. 네. 근데 그건 협박에 의한 공갈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한 이유가 뭔지.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공갈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이런 판단 자체가 이 범죄 근절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판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되면은 네. 아니 경찰을 그러더라도 요새 또 경찰들이요. 네. 검사가 많은 부분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경찰로 지금 부하가 많이 네. 걸려가지고 경찰관 3명이 지금 그렇다면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 너무 일이 많다. 업무가 너무 예, 과다. 업무가 과다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 검찰의 힘을 뺀다면서 경찰로 과부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너무 많아요 사건이.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제대로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찰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쩌면 좀 수사 역량이라든지 수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네.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튜버 구제혁 씨에 대한 정확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 조사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카 유튜버들로부터 피해를 설명하며 동정론이 일었던 찌양. 이번에는 거짓 해명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제 대리 수술 또 탈세와 같은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희 대표님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뭐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분명히 이것도 설명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네. 쯔양의 과거를 우리가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사실 뭐 쯔양의 뭐 안타까운 과거 있을 수 있죠. 네. 뭐 근데 다만 이거를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죽은 돌아가신 네. 전 남자친구가 나를 강제로 네. 어떤 유흥업계에 끌고 갔다라고 네. 나는 오로지 피해자일 뿐이다라는 한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제보가 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진실의 문제죠. 사실 이게 제가 이따 뭐 워터게이트 얘기도 뭐 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닉슨 대통령이 범죄를 해서 그 탄핵당하고 하야한 게 아니라 네. 결국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탄핵당하고 하야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거 말고도 뭐 지금 대리 수술 네. 그것도 있고 뭐 그 누나 네. 이동현 씨의 누나 명의로 카드를 사용했다. 이거 약간 보면 그 이재명 씨 그 아내분 김혜경. 씨의 그 조카. 법인카드 그런 굉장히 비슷한 그런 카드 탈세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검증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분이 네. 1,060만 유튜버입니다. 네. 1,060만, 뭐 100만 네. 유튜버도 아니고 1,060만 유튜버예요. 네. 이런 분이 사실 이제 연예인이죠. 연예인보다도 정말 이건 뭐 초연예인인데 네. 이분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의 영역, 본인이 또 거짓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네. 과거에는 좀 동정론이 많이 읽긴 했지만 네. 이제는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실제로 찌양의 해명 영상과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이후 대리 수술 의혹 등을 조사해 달라라면서 이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게 경찰 고발도 아마 저희 네. 뭐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네. 그거 말고도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다가 민원 신청도 가능한가 봐요. 어떤 분이 아마 보건복지부에다가 민원 신청을 이제 대리 했었다는데 수술이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이게 조사가 되면 이게 또 결국 경찰에 넘겨서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 문제가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대한민국의 병원이 이게 가능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김세희인데 저 네. 김세희 아니고 김개똥입니다라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술을 하는 게 네. 그거 사실 원래 저희도 병원 가면 막 이렇게 그 네. 팔찌도 끼고 뭐 이름 다 확인하고 그렇죠. 다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예. 주민등록증을 그럼요, 보여주면서 그럼요. 이제 신원 확인 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일선에 저희가 그냥 내과를 가도 요새는 신분증 확인하는 네네. 이런 정도인데 이건 심지어 작은 수술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느 네. 수술이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네. 작은 수술이 아니었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 이건 정말 보건복지부 경찰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따르고 있는 만큼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또 선별 조사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이 찌양에 대해서 거짓말 그만하고 과거를 반성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사과를 요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찌양 씨는 천만 유튜버죠. 어떤 부분을 주 쟁점으로 말씀하신 건지 이제 김세희 대표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아까 그 대리 수술이랑 탈세 부분은 이제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결국 경찰 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많은 제보가 있었고 이제 네. 강요에 의해서 유흥주점에서 일했냐에 네. 대해서 사실 이 이동현 씨의 친누나 분과도 제가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좀 네. 좀 이제 본인이 또 이제 대리 수술의 명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비협조적인 소극적인, 네. 면이 있습니다만 이동현 씨의 절친이셨던 분이 지금 여의도의 룸살롱을 지금 운영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실제로 내가 쯔양을 직접 영입했던 사람이다. 영입했던 사람이고 쯔양을
데리고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한다. 그리고 이동현의 그 네. 죽음 그 과정도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어. 저희한테 좀 제보를 해서 저희가 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희 대표님, 그럼 실제로 이 쯔양 씨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종로의 모 네. 업소에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네. 하셨고 네. 또 송금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참 뭐 이게 또 웬만하면 저희가 이 포커스가 쯔양 씨의 과거가 포커스는 아니긴 합니다만 사실 쯔양 네. 씨가 거짓말을 했나 안 했나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사실 네. 저도 좀 마음은 아픕니다. 사실 이게 네. 저희가 무슨 뭐 쯔양 씨를 뭐 괴롭히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네.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동대문 평화시장 바로 맞은편에 동대문 네. 평화시장 맞은편에 이제 종로 육가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보시면 저곳인가요? 뭐 네. 저런 그 지하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데 근데 저희도 갔더니 네. 저 건물은 이미 오래돼서 지금 어. 건물은 저 상태로 있습니다만 건물은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약간 노후돼 예, 보이네요. 그래서 네. 노후된 지금 상태인데 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면 네. 예전에 그런 그 유흥주점이 있었던 곳이다.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 네티즌 분들이 대단하시게 또 그걸 또 네. 사실 또 다 찾아서 또 주시더라고요. 아. 옛날에 있었던 거를.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요즘은 이제 나쁜 짓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 지금 나옵니다. 확실히 이제 모든 게 다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의도의 한 룸사롱으로 가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 제보해 주셨던 분이 네. 이게 그 여의도에 있는 룸사롱이 다 좀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또 막 기자들 몰려오고 이러면 좀 하니까 좀 어느 조심스러우셨나요? 룸사롱인지는 좀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9일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쯔양과 함께 근무했던 업소 사장과의 인터뷰가 단독 공개됐는데요. 지금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 일단 제가 그러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쯔양의 전 남친, 그리고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였던 이동현 씨와 아주 절친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현 씨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이고 또 어떠한 관계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당시 면접을 통해서 구했던 직원이었고요. 1년가량 일을 했습니다. 자, 이동현 씨가 이제 쯔양, 그 박정원 씨랑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된 사이였는지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시 동현이에게 들었을 때 그 종로 노래방에서 알게 됐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고 가게로 2달 정도 일하다가 이제 가게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래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동현 씨가 종로의 한 노래방을 갔다가 쯔양, 즉 박정원 씨를 알게 됐다라는 예, 거고, 결국 이동현 씨가 이 쯔양 씨를 그 여의도에 한 그 룸살롱으로 데려오게 된, 그 가게로 데려오게 된 이런 케이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쯔양 씨의 그 해명 영상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예. 쯔양 씨의 해명 영상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대학생 시절에 이동현 씨를 만나게 됐고 이동현 씨의 꾀임에 빠져서 유흥업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지금 쯔양의 해명, 이게 굉장히 좀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보이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당시 노래방에 만나서 동현이가 사귀고 있었고 이 가게로 온 겁니다.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게임에 빠져서 강제로 일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는 뭐 일하는 분들은 출근하는 날, 시간 이런 게 엄청 자유롭고요. 실제로 이직도 쉽고 매우 작게 일어나기 때문에 강제로 뭐 게임에 빠져서 들어왔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이게 종로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그냥 뭐 자유롭게 사람들 다 오고 가는 곳인데 어떻게 뭐 강제로 이동현 씨의 꾀임에 빠져서 유흥업소 들어갔다? 굉장히 좀 상식선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네. 자, 그런데 뭐 선생님께서도 저희 방송을 뭐 당연히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최근에 그 이동현 씨의 누나 이 씨와의 그 녹취, 그것도 저희가 가세연에서 다 공개를 했는데,
의 녹취를 들어보면 예. 이동현 씨가 웨이터를 하던 시기에 쯔양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동현이가 저희 가게가 첫 가게가 아니고 저희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여의도의 한 룸살롱에 이제 이동현 씨가 먼저 왔고 네네. 그 다음에 그러고 이동현 씨가 오고서 2달 뒤에 이제 쯔양이 왔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종로의 한 노래방에서 일을 하던 쯔양이 여의도에 있는 룸사롱으로 옮겨가게 된 상황,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일단은 돈이죠. 저희가 노래방보다 그 TC, 시간당 나가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 ETC라는 건 말 그대로 테이블 차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냥 저쪽보단 저희가 단가가 높고 업무 난이도도 비슷하니까 동현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노래방을 나중에 동현이랑 한번 가봤었거든요. 뭐 애들 뭐 가서 애들도 이제 면접 보고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손도 못 잡게 하는 곳이고, 아무튼 업무 난이도 쉽습니다, 거기는. 쯔양은 또 해명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동안 전혀 모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성 2명에게 협박을 받아서 뭐 한 명당 6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2억 2천만 원 가량을 뜯겼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그 여성 2명이 누군지 압니다. 네. 동현이가 데리고 온 애들이었고요. 당시 정원이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좀 안 믿었어요. 설마 했는데 동현이가 죽기 2달 전쯤 팀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고, 같이 좀 뭐라고 하자 했는데 그럼 너 일만 더 커질 것 같고 이미 해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고 말해서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뭐 선생님께서는 그 2명이 누군지도 다 알고, 이동현 씨가 직접 데려온 애들이고, 그 당시에 박정원, 그러니까 쯔양하고도 함께 일했던 사이고, 이건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모를 수가 그 없죠. 2명 아가씨가 이름이 뭐고, 뭐 증거 자료, 뭐 이런 것도 다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거죠? 예, 이름이 김이었고요. 같이 일할 때 제가 돈 보내준 내역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당일에 입금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날 돈을 바로 입금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거는 뭐 출금 기록, 이체 기록 이런 게 다 있을 수밖에 없네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사실 이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기도 했고, 네, 거기를 보면 같은 룸살롱에서 일하면 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사태의 핵심은 쯔양의 현 소속사 네, 대표인 문권식이라는 인물이 있는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이 문권식이라는 인물이 원래 SBS 생활의 달인 PD 출신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경위로 쯔양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인가요? 그 문 PD님 이제 문 대표님이겠죠, 이제. 네. 이 동현이한테 이 방송국에서 그 유명한 PD분을 스카우트했다고 이제 자랑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기억이 나요. 전 동현이 계속 들어서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좀 밉습니다. 이 동현이가 이 정원이한테 버림받고 사업체까지 이런 일에 중심에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다른 얘기는 생각해 보세요. 음성 파일 6,000개? 6,000개라고 했죠. 6,800개인가? 5,000개인가? 네. 일날 거였으면 100개쯤 나죠. 이거 사실은 사업자 뺏기 위한 준비한 거예요, 이건요. 근데 전 이것도 이해는 해요. 일이라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뭐 밀어낼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몰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이분 지금 동현이 그 포지션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지분도 다 가져가시고. 네네. 아니, 부모 자식 원수도 아니고, 동현이가 개국공신, 아니, 만든 애인데, 아니, 살 길은 트여주고 보내야죠. 이미 지고 다 죽어가는 애, 그것도 밟아보겠다고. 전 솔직히 이분이 좀 많이 좀 밉습니다, 좀. 네, 어떻게 보면은 노래방에서 일하던 쯔양을 이렇게 1,000만 구독자 유튜버로 만들었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이제 좀 마음 아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동현 씨뿐만이 아니라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동현 씨뿐만이 아니라 이동현 씨의 어머니까지 함께 그 동반으로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는데,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이동현 씨는 그 유서에서도 예, 살아남은 우리 누나 많이 걱정된다라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었잖아요. 네네. 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그 누님의 그 녹취는 저는 좀 만감이 교차하긴 합니다. 이 정원이는 자기 감정 표현도 좀 서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 감정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피해가 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지 않을까, 뭐 늘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걸 항상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착하죠, 얘가. 지금 통일이 포지션에 계신 분들 찌양을 지키지도 못했고 일을 계속 키워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전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범위 부분도 좀 큰데 쓰지. 전 진짜 정원이가 이걸 다 쓰면 해요. 진짜 정원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원이가 자립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일어나길 바래요. 스스로 일어나야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지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절대 흠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원이 보세요. 사람도 돕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영향 주고 있잖아요. 아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사는 사람한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이번 일로 정원이가 그냥 스스로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다시금 일어나서 계속 좋게 사람들 속에서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피프티 사태 때도 그 어린 여자 가수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거를 조종한 사람이 잘못이죠.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디 말할 것도 없었고 이렇게 또 경청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계속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영상 보고 왔는데요. 김세희 대표님, 찌양 씨와 고 이동현 씨 이에 대해서 정리한 CG를 준비하셨다고요. 자, 이게 결국은 네. 그 거짓의 문제, 결국 저희가 핵심이 그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강요에 의해서 갔다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 이분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게 네. 실제로 2018년도 초에 이동현 씨가 유흥주점, 종로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네. 찌양 씨와 처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에는 물론 이분이 웨이터였지만 다른 유흥주점을 가서 손님의 그 지위로 네. 이제 찌양과 접대부, 손님과 접대부의 관계로 만났지만 결국 연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결국 2018년 7월에 이 룸살롱 웨이터, 다른 곳의 룸살롱 웨이터였던 이동현 씨가 여의도의 한 룸살롱의 실장으로 이적을 했다. 그러고 이제 2달 뒤에 내가 가면서 연인이었던 찌양을 좀 더 조건이 좋은, 원래는 네. 종로의 유흥주점은 1시간에 35,000원. 네. 인데 여기서는 뭐 1시간에 12만 원으로 굉장히 좀 가격이 좀, 그러니까 네. 이동현 씨는 어떻게 보면 찌양 씨를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딱 그러고서 한 달 뒤에 너 보니까 원래 밥을 잘 먹는 것 같으니 네. 먹방을 하자. 이제 너 더 먹는 이상 방송. 유흥주점에서 일하지 마. 어떻게 보면 유흥주점의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준 것도 이동현 씨다라는 게 바로 이 룸살롱 대표님의 네. 말씀인 겁니다. 그쪽에서 떼내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 이동현 씨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찌양 씨도 너무나 잘 아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좀 더 속상하고 대성통곡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서 4년간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했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사진을 보면 전 남자친구가 사망한 이 이후의 방송 화면들도 업로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세연에서 제작한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희 대표님 이에 대해서도 이 CG로 정리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팩트를 사실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얘기를 해서 저희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도 좀 그 자료들을 네.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 이건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웬만한 메이저 매체에서도 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자, 일단은 이동현 씨가 돌아가신 게 작년 4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저 기사에서도 저렇게 멍자국이 났다. 이게 작년 9월 영상이다라고 딱 써 있어요. 실제 저 기사에도 보면. 그러면 네. 최소한 이동현 씨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팩트 네. 체크를 하고 저 보도를 했어야지. 저도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요새 기자분들 좀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한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네. 걸 알 수밖에 없고요. 아까 방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혹시 CG가 지금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보면 실제로 4월 17일에 이동현 씨가 숨졌는데 실제로 요 영상들을 보면 네.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영상이 6월 16일, 네. 그리고 9월 16일, 네. 그리고 9월 28일 영상 이런 게 다 뭐 조중동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에서 다 뭐 네. 이렇게 이동현 씨한테 맞은 걸로 보인다라는 그 사진으로 나왔는데 뭐 정말 속된 말로 귀신이 와서 때린 게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저는 의심이 뭐 듭니다만 아마 쯔양 씨가 뭐 다른 일로 꼭 맞아서 멍이 난 게 아니라 다른 네. 일로 뭐 멍이 난 게 아닌가. 원체 그거- 뭐 멍이 잘 드는 네, 타입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언론사들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게 저는 제일 짚고 싶은 부분이에요. 가세를 네. 이런 때 말이죠.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리고 조중동이 밝히지 네. 못한 거를. 네. 저게 이제 말하자면은 지향이 전 연인에게 그렇게 맞고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저게 전부 다 말이죠. 뭐 전 연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냥 도매급으로 네.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 그 전도 또 실제 그런지도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1000만이라는 엄청난 팬을 보유하고 있는 찌양 씨. 이 해당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에게 다시금 찌양이 예전처럼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김세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 그대로 먹방 유튜버시잖아요. 먹방 네. 유튜버시니까 우리가 이분한테 무슨 굉장한 뭐 무슨 도덕적 잣대를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그러고 뭐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뭐 본인이 이미 밝혔습니다. 본인이 해명 방송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어린 시절에 뭐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뭐 지금 잘 툴툴 털고 일어났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흥주점에서 일했다. 네. 이런 해명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네. 아울러서 대리 수술, 대리 카드 탈세 이런 부분들도 네. 명확하게 이거 사실 밝히기만 하면 사실 그것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먹방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툴툴 털고 이제 네. 먹방 하시면 네. 또 원래 또 좋은 기부 활동도 많이 하셨고 네. 또 좋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신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근데 1060만. 아, 원래 이 어마어마해요.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네. 한 1230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3, 40만 원이 부쩍 그냥 늘어버렸어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김세희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다 플러스 네. 계속해서 잘 먹을 것. 네. 그리고 건강할 것. 네. 유쾌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것. 네. 그러면 네.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경찰의 엄정한 이 사실 여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짓말 여부와 사실관계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일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시키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이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 자체 회생은 어렵게 된 걸까요, 강신호 변호사님? 예,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미가 네. 자체 회생이 좀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 회생이 뭐냐면요. 과거에는 법정 관리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회생이 이제 개인이 하면 개인 회생, 기업이 하면 기업 회생이라고 그래요. 네.
기업회생을 과거는 이제 법정 관리라고 불렀는데 이제 법원이 개입한다는 겁니다. 법원이 개입해가지고서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네, 사실 어렵다고 본 거죠. 네. 원래 뭐 개인 재산을 갖다가 출연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 대신에 법원에 해생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아마 판단이 이게 어렵다고 보고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이제 법원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네. 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빚 받을 사람들이 일단은 빚을 못 받아요. 네. 중지시킵니다. 네. 포괄적 중지명령이라고 그러죠. 오. 하여튼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살면 나중에 이제 받는 거고 네. 못 살면 파산해 버리니까 결국은 돈을 못 받게 되죠. 이제 구영백 큐텐 대표가 사태 발생 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내고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 자구책을 내는 것은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세희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좀 이 위메프 사태, 티몬 사태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게 네. 아니 이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였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네. 뭐 이 회사가 규모가 보니까 뭐 피해액이 뭐 1조 5천억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1조 5천억의 그런 회사 규모가 될 때까지 정말 이런 회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 제가 의아한데 저는 오히려 네. 여기서 드는 의심이 이게 혹시 어떠한 누군가 어떤 정치권의 어떤 권력의 네. 특혜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1조 5천억 피해라는 그런 규모가 나온다는 것도 결국 그 정도 덩치가 키웠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권의 어떠한 권력이 개입한 거 아닌가 네. 굉장히 의심이 되고 결국 이렇게 어떤 함량 미달인 기업이 갑자기 커지는 과정에서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요 지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좀 검찰이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우리 김세희 대표님 정확하게 짚었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큐텐 대표에 대해서. 네. 그리고 네.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구영배 씨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보통 저렇게 회사가 망할 때는요. 어떤 네. 일이냐면 회사 돈을 빼내는 횡령과 배임 사태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과 배임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리하게 말이죠. 네. 뭐 상장을 하기 위해서 거래 금액을 늘린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네, 네. 실제로 여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네. 네. 돈을 내고 나서 물건을 못 받는 그쵸. 또 하나는 여기다가 물건을 준 중소기업들 네.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백화점이잖아요. 그럼 백화점에다 물건 넣어가지고서 결국은 또 백화점으로 또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이 팀몬 의메프라고 하는 것이 전자백화점이죠, 말하자면. 네. 네, 네. 여기다가 이제 물건을 대준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줄도산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정산 금액만 해도 네. 현재 2,100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이제 7월, 8월 다 가면 이제 1조도 넘을 것이다. 많게는 1조 5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금융당국이 그동안에 팀은 의메프, 큐텐을 제대로 관리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항상 이렇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 주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뭔가 김세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장이 나서 뭐 로비에 의해서 뇌물에 의해서 네. 이 기업을 봐준 세력이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좀 수사를 통해서 또 이제 감찰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네. 이게 미정산 규모가 이제 최대 1조 원이 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 소비자 이외 업체들까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까지의 이 줄도산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관련해서 대책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네. 사실은 이게 뭐 티켓몬스터 그리고 네. 위메이크 프라이스 그래서 위메프랑 티켓몬스터가 결국은 네. 굉장히 좀 여러 분야에 지금 뻗쳐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각종 제조업 물건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각종 뭐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뭐 여행 티켓, 뭐 네. 비행기 그렇죠. 항공권, 예. 그리고 무슨 공연 티켓, 뭐 온갖 그 문화 예술 뭐 여행 그리고 제조업 온갖 분야에 지금 다 걸쳐 다 뻗어 있습니다. 다 있죠. 걸쳐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게 좀 이거는 네. 진짜 이게 단순히 뭐 나는 위메프 안 써, 나는 인터파크 써, 나는 쿠팡 써. 네.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기업 전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지금 위험에 빠지는 그렇죠. 정말 네.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기업 희생을 신청을 하면서 네. 기업 희생을 하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ARS라고 그러는데 네. ARS는 뭐냐면은 강제 희생 들어가기 전에 이 채권자들하고 이 회사하고 이 채무자들하고 전체 모여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이 토의하고 네. 방법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업 희생과 이 ARS를 동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무조건 네. 기업 회생으로 이런 강제 구조적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지금 ARS의 가능성이 있는지.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지금 여기에 물건을 대준 이 자영업자들 또 소비자들 네. 그다음에 여기다 돈 빌려준 은행들 네. 이런 데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소비자들이라든지 내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여기를 어떻게 최대한 보호할 것인가 네. 이런 어떤 지금 머리를 지금 또 굉장히 이렇게 싸매고 노력을 네.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런 또 노력도 계속 필요합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 소비자들한테 먼저 돈을 주고서 네. 이 팀원 의회프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팀원 의회프가 망해버리면 그렇죠. 정부 돈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세금이 나가는 거여서 그걸 간단하게 또 할 수는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왜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왜 공적 자금이 투입되냐, 공적 자금 투입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네. 그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했다가 못 돌려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인데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기에는 그렇죠. 또 이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이거는 좀 딜레마이기도 합니다만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같은 데 이제 물건을 납품하기 어려운데 이 팀원과 의협회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납품을 받아주니까 많은 업체들이 여기다 올인한 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돈을 정산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눈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상황 파악, 이 네.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돕는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도 해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팀원 의협회에서도 혹시라도 말이죠 사제 출연이 가능한지 지금도 네.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 네. 금괴 어디 갖다 숨겨놨는지 그치. 그럼 네. 다 갖고 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미정산이 사실 이 시작점이 큐텐 익스프레스라는 자회사가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몸집을 무리하게 확장시키고 또 유동자금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이 미지급 사태로 이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전에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가져야 할 방향성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사실은 이거는 우리 정부가 철저한 좀 감독이 필요하고 이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무책임하게 우리 소비자들의 돈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의 돈을 함부로 쓰면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기업을 통제하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게 사기가 달린 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기업 경영하는 것도 그렇죠. 결국은 사기예요. 네. 사기죠. 네, 이것도 제가 볼 때 이건 사기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네. 철저한 우리 정부 당국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머지 포인트도 그게 폰지 사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나스닥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00원 있는 사람은 1,000원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맞죠. 그다음 10,000원 있는 사람은 10,000원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1,000원 갖고 10,000원 흉내내다가는 그쵸. 2,000원 다 털어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남의 돈 막 끌어다가 그리고 남의 네. 돈 무서운지 모르고 네.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데 네.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 사기성이 농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 그리고 또 구조조정 그리고 또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까지도 좀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갖고 직접 개입해서 구매자 환불 처리, 입점 업체 등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팀원, 위메프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와 또 대책 강구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 두 분과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종횡무진 김세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시사와 정치를 재밌게 종횡무진 김세희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